네, 그래서 이전 세션에서는 이제 검체 수집 및 오가노이드 구축에 관련되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였다면, 저는 오가노이드 수립 및 증폭,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 오가노이드를 이제 맨 처음에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대 배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가노이드를 이제 페이지 컨트레스트 촬영을 통해서 저희는 오가노이드의 크기나 형태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x부터 400x 배율로 이제 주 2회 촬영하면서 이제 그 경과를 관찰하게 되고, 이제 처음 수립한 이후에 이제 이 1번과 같이 이제 작게 오가노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작은 형태가 성장이 되면 뭐 2번, 3번 사진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이 되는 반면, 계속 이 1번처럼 작은 사이즈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좀 저희 기준으로는 약 90일 정도 지속이 되면 오가노이드가 수립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크기의 오가노이드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계대 배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하고 이제 새로 시딩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 계대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2번씩 배지를 교환하면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키우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사이즈가 되면은 계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아래 서브타입별로 기준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대표적으로 총 3가지 서브타입을 갖게 되고, 댄스, 그래플라이크, 시스틱, 벌룬라이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는 사진과 같이 안에가 좀 빽빽한 모양을 갖고 있고, 그래플라이크는 이름 그대로 이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50 마이크로 리터 정도 미터 됐을 때 이제 계대를 진행하게 되고, 소요 기간은 평균 2주, 최대한 4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두리에만 이렇게 세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큰 30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관찰하게 되고, 걸리는 소요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계대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시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가노이드 배양을 하고 나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고, 이제 계대하는 날짜랑 뭐 시딩 데이트, 패시지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이제 적게 됩니다. 네, 이게 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이제 1.5mm 튜브에다가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제 모을 때 0.1% BSA PBS로 된 이제 그 PBS로 오가노이드를 모으게 됩니다. 이제 오가노이드를 모을 때 저희가 좀 차가운 상태의 PBS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BME가 좀 차가운 상태에서 좀 잘 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가운 상태의 PBS로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이제 잘 파이피팅을 통해서 이 튜브에다가 모은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센트리퓨지를 돌리게 되는데, 이제 9000rcf에서 1분간 센트리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리퓨지를 돌리게 되면 이제 총 이렇게 3가지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제 제일 위에 투명한 층이 이제 0.1% BSA PBS 층이 되겠고, 그 아래 살짝 뿌옇게 나온 층이 이제 ECM 층, 그다음 맨 아래에 이제 펠렛으로 나온 게 오가노이드 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리퓨지 이후에 그 위에 상층액을 이제 따야 되는데, 이제 PBS는 이제 손쉽게 따지지만 ECM 파트를 딸 때는 조금 오가노이드가 좀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따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남겨두어도 상관이 없어서, 한 1-2mm 정도는 이제 남겨두고 따셔도 무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트리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밸리를 저희는 약 한 600 마이크로리터 정도 이제 오가노이드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에다 넣어주고 이런 화학적 디소시에이션만으로는 충분히 디소시에이션 되지 않아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태핑을 통해서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관찰하면서 이제 싱글셀이 되는 거를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37도씨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싱글셀로 이제 디소시에이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었다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오가노이드에다가 이제 트리벨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최대 15분을 넘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포에 좀 톡시시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벨리를 이제 실험프리 어드밴스드 DMEM을 가지고 그런 작용을 좀 억제시키고 워시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마찬가지로 9000rcf에서 이제 1분간 센트리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펠렛이 보이게 되면 이제 상층액을 따고 이제 다시 실험프리 어드밴스드 DMEM을 로 이제 1ml를 가지고 리서스펜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리서스펜전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세포수를 측정하고 세포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리서스펜전을 안 했군요. 이제 리서스펜전을 진행을 하고 이때도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팁 끝쪽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셀 카운터, 이제 트리판 블루를 통해서 이제 셀 카운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셀 카운팅을 진행한 이후에 세포수에 따라서 뭐 이제 동결할 샘플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고, 이제 익스펜전을 해야 된다면 이제 충분한 수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웰에다가 이제 시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입을 이제 하게 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만큼 오가노이드에 시딩을 할 것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이름이나 패스지, 개대 날짜 등을 이제 기입하고, 이제 그 오가노이드 시딩을 위해서 다시 센트리퓨지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9000rcf에서 1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펫으로 이제 상체액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ECM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이제 ECM 같은 것도 이제 원하는 비율대로 이제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제 방금 태핑을 진행했는데, 태핑을 진행하고 나서 ECM을 이제 넣어서 오가노이드가 믹스해줄 때 좀 파이페팅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파이페팅 상황에서 어떤 기포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표시해놨던 웰에다가 이제 ECM을 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딩 이후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제 그 경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배지를 넣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가노이드 개대 배양을 통해서 이제 익스펜전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추후 배양 유지나 연구, 뭐 스탁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 스탁이 나올 때 이제 프리징을 해둬야 되는데, 프리징의 경우에는 이제 2D 세포조랑 비슷하게 이제 10% DMSO, 90% FBS를 통해서 이제 좀 천천히 프리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뭐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소잉할 때는 또 소잉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2D 세포랑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소잉을 해서 이제 다시 시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이제 수립되고 개대량을 하면서 이제 오가노이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오가노이드 블락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아가로즈를 가지고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제 안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후 이제 파라핀 블락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 아가로즈를 준비를 하고 이제 PBS에다가 녹여서 이제 한번 끓여서 한번 이렇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PBS를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60도로 예열된 흰블락에다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카세트에다가 오간 타입이나 ID, 블락 제조 일자 등을 이제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락을 제작할 오가노이드를 제가 가져와서 배지를 제거해주고 PBS로 워시해주는데 이제 블락 제작 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워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가노이드 워시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아가로즈를 이제 600 마이크로리터 정도 분출을 하면은 이제 오가노이드를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덮어 주어서 이 정도 하고 이 과정에서도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로즈 넣은 거를 약 10분 정도 이제 냉장고에서 굳혀주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과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아가로즈 젤을 이제 플레이트에서 떼서 저 카세트에 넣어야 돼서 이제 스푼을 이용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떼가지고 네, 플레이트에다 옮기면 되고 이제 이후에 그 밑바닥은 아가로즈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렇게 뿌려서 이제 붙여 주시면 되고 이 이후 과정은 이제 저 뚜껑을 닫고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뒤에 그 다음에 물로 워시를 진행하고 똑같이 파라핀 블럭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 관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현미경을 이용한 오가노이드 성장 형태를 관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암종마다 다양한 이제 이런 몰폴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몰폴로지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패세지를 넘기면서도 잘 유지가 되는지 이제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 이전에 만든 그런 오가노이드 블락을 가지고도 이렇게 H&E 스테이닝을 통해서 확인을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가노이드가 성장이 되면 이제 카피노머 베리에이션 분석을 통해서 오가노이드가 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반영을 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개대병 후 이제 비슷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제 간혹 좀 다른 경우도 이제 존재하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다른 강연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이제 헤테로지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추후 이제 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면 좀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검체랑 이제 오가노이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어텐덤 리피트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환자 혈액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상 세포 그다음에 종양 오가노이드를 비교함으로써 이 같은 환자로부터 나온 거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는 이제 실제 인간 장기와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비임상 평가 모델 구축에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질병 모델링, 약물 감성 평가, 멜토믹스 등의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높은 범용성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임상 정보와 연계된 연구를 통해서 정밀의료 기술 개발 효과에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